백경기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정치 초단 채널에서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고, 백경띠님은 제가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아마 이렇게 저를 이렇게 듣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보기 시작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아마 안 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자기 저를 계속 보시면서, 사실은 제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다들 아세요. 다들 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진보, 보수, 중도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우선 무언가를 판단을 할 때, 어떤 습관적으로 보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진보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어느 쪽으로 정확히 결정하지 못한 어떤 그런 중간자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보적인 색깔만 가지고 있거나 보수적인 색깔만 갖고 있거나 완전 중간에 있거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뭐 간혹가다 있긴 한데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치 쪽으로 왔을 때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정치로 왔을 때. 근데 제가 일단 보수와 진보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를 한다면, 진보는 사실은 그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 진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진보, 사회적인 어떤 진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보수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건 정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연구도 없고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없고, 이 보수라는 개념이, 설명을 드리자면, 진보의 반대 개념이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의 반대 개념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정치 이념상으로, 사회 이념상으로 봤을 때 진보의 반대 이념은, 반동이에요. 반동주의. 예. 공산당 사람들이, 옛날에 북한 사람들이, 너 반동이야! 종갓나 새끼, 너 반동이야! 얘기해가지고, 반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떤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그 말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진보의 반대 개념은 반동이에요. 그리고, 수구도 반대 개념이기도 해요. 뭐냐면, 진보라는 것은, 어떤 사회가 앞으로 계속 진보해 나가면서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수도, 좀 이따 얘기할게, 보수는. 반동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회귀. 옛날로 돌아가자. 자, 그럼 제가 지금 얘기했죠? 반동. 옛날로 돌아가자.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박근혜 빠나, 예. 공화당이나 아니면은 황간에, 예. 이 양반들이 회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동주의자들이에요. 반동이라는 말 자체가 공산당에서 북한에서 썼기 때문에 금기시되어서 그렇지, 원래 저들을 부를 땐 반동주의자라고 불러야 돼요. 수구도 아닙니다. 수구는 뭐냐면 그냥 버티자예요.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냥 버티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시면 뭐 바꾸는 거 싫어하세요. 바꾸는 거 싫어하고, 새 옷 입는 것도 싫어하고, 입던 거 계속 입으시고, 집에 가구 하나 바꾸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 문짝 하나 바꾸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살던 모습 그대로 계속 살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좀 수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나쁜 의미로 쓰고 있는데,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반동이 나쁜 거죠. 회귀하자는 거니까 뒤로. 수구라는 것은 현 상태에 그냥 버티자는 거예요. 따라서 저 황간에는 수구도 아닙니다. 이미 사회는 진보했어요. 사회는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우리가 굳이 진보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둬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진보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개선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둬도 계속 진보를 합니다. 근데 이 회귀주의자들, 반동주의자들은 뒤로 가자는 거죠, 뒤로. 예. 그리고 수구는 그냥 버티자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의 반대 개념은, 수구 혹은
반동주의자들이 반대 개념이고, 보수는 그럼 뭐냐? 보수가 뭐냐? 역사적으로 이제 보수가 처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거는 또 우파냐 좌파냐고 또 다른 얘기예요. 우파냐 좌파냐. 우파 좌파는 옛날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귀족들이 만든 정당이 그 의회에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걔들 우파고, 시민들로 조직된 그 시민들에서 뽑힌 그 의원들이 왼쪽에 앉아가지고 좌파라고 해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고, 예,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족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거고, 시민들 중에서도 보수, 여기 좀 이렇게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구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바꾸고 싶은 사람들. 보수는 뭐냐면, 일단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점진적인 진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사회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인위적으로 진보가 인위적으로 뭔가 바꾸려 한다면, 보수는 인위적이지 않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그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보수도 사실은 진보의 종류라고 봐야 돼요. 정확한 표현은. 근데 보수는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정치 이념이 아니고, 보수라는 것은 일단, 사람의 습관이나 어떤 생활 방식, 예, 뭐, 감정의 변화, 뭐,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보수라는 것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에서 뭐 정리가 되어 있거나, 용어 정리가 되어 있거나, 연구가 되어 있거나 해서 정치 이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라는 것 자체가,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민주당은 뭐냐? 라고 이제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의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과 반동은 없어요. 민주당에는. 수구? 없습니다. 그 두 쪽이 없어요. 네. 합리적인 진보의 모습과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이 같이 있다. 저는 사실은 민주당을 어떤 진보나 보수의 프레임, 어떤 좌파나 우파의 프레임을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안 맞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옛날에 뭐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고, 그들이 자신들이 반동임에도 불구하고, 수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오면서 거꾸로 반대편에게 진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거기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어떤 보수나 진보의 어떤 프레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는 합리적인 어떤 보수주의자들과 점진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과 합리적인 진보, 조금 더 우리가 더 개입을 하고 뭔가 좀 더 이루어내서, 예, 이루어서 뭔가 바꿔서 이렇게 좀 밀고 나가보자 하는, 그게 그 층이 합해져 있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 거죠. 근데 이것은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한때 그런 어떤 그 좌파가 한동안 득세했던, 예, 그런 나라에서 이제 염증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 또 우파로 또 막 또 이제 막 보수나 우파를 막 또 이렇게 했다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조금씩 커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호주 같은 경우도 한국의 정당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호주로 보면은, 호주는 굉장히 좌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진보주의자들이죠. 예, 왜냐하면은 호주는 이미 그 동성 결혼이라든지 어떤 마리화나의 어떤 그런 합법화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이미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게 펼치는 정책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진보적인 정책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검찰 개혁, 예, 검찰 개혁. 특히 조국 장관님 같은 경우는 검찰의 완벽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예, 이것은 급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지를 주면, 시간을 주면 저렇게 반항을 해요. 예. 자기들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층에서 개깁니다. 예, 그래서 역풍을 맞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속전속결, 지금처럼
속전속결, 정신 못 차리게 빠바방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군가가 피해를 봅니다. 교육 정책을 만약에 급진적으로 확 바꿔버렸다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학생들이 피해를 봐요. 학생들이. 예, 지금까지 그 교육 정책에 맞춰서 교육받고 준비해왔던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교육 정책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뭐 토지공 개념을 뭐 막 도입을 하거나 부동산 허가제로 가자라고 하거나 뭐 전부 다 뭐 국가 소유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다 걷어가지고 뭐 나눠져 버린다거나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피해를 보죠. 어떤 사람들이 뭐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부동산 문제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어떤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그 해당 지역에 그 특정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를 확 누르되 전체적인 부동산의 어떤 그런 어떤 정책들은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민주당의 모습 안에는 진보적인 모습과 그리고 보수적인 모습이 같이 있다. 근데 이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은 뭐냐? 상식과 합리다. 그리고 생활정당이다. 예. 결과적으로 가르치기 있는 방향은 국민들의 권익과 이익과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책임 있는 책임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정당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프레임에 가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